6단원 막대 그래프. 여기서 핵심으로 막대 그래프 이용하기라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막대 그래프는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는 걸까요? 각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일단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한 것을 이용해서 이처럼 표로 나타냈습니다. 또 표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 표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체험학습 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표를 보니까 박물관 6명, 고궁 2명, 놀이공원 8명, 동물원 4명,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장소 6명이라고 해서 전체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표를 보면요, 참 편리한 게 있어요. 표는요, 전체 몇 명을 조사할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계만 보고 26명, 이거 대답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표를 보고 8명이요 라고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가로에는 장소, 세로에는 학생 수가 표현이 되어져 있죠. 특히 세로 한 칸은 한 명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위에서 조사했던 것만큼 그 수를 표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로 표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막대의 높이만 딱 보아도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한눈에 그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가장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막대의 높이가 제일 높은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막대의 높이가 제일 낮은 고궁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적습니다. 막대의 높낮이만 비교해 주어도 우리는 차례대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부터 가장 적게 가고 싶어하는 곳을 이름을 쭉 적어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표처럼 자, 모두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는 막대 그래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가로는 체험학습 장소, 세로는 학생 수를 나타내주는 이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체험학습 장소가 5가지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 5가지였다면 여기에 기타라고 적지 않았겠죠? 기타라고 적었기 때문에 5가지보다는 많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여 체험학습 장소를 정한다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줍니다.